4장 수행평가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전가의 보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현장을 가면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살 거예요. 입에 달고 살게 될 거고, 또 이제 이 수행평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골치 아프게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도저도 아니면 수행평가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붙여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수행평가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모든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법만 제시된다면 누구나 주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달주의적 평가관에 기초한다. 이제 완전 학습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학습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학습관이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인지심리학적, 구성주의적 학습관으로 변화되면서 종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평가, 일종의 양적 평가가 되겠죠. 질적 평가 중심의 수행 평가로 관심이 옮겨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행 평가의 정의를 보면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산출물, 행동 또는 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경험 중심 이 되겠죠. 예,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특정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교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전은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학생들의 산출물에 대해 교육적인 판단을 내린다. 그러니까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고, 학습활동의 수행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활동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지적 능력, 정서적 태도, 동기 등에 대해 최종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학습 활동의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그러니까 지정형을 갖다가 전부 다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 대해, 수행평가가. 그래서 수행평가의 이제 필요성, 인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 학습. 그죠? 문제 해결 학습. 야, 수행평가는 다 들어가네. 좋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행도 들어가고, 발달주의적 평가, 발달주의적 교육관,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학습, 능력. 우와. 그러니까 이제 전가의 보도가 되는 겁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딱지만 딱 붙여놓으면, 우와!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획일적인 표준화 검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검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종류의 평가는 교수 학습 결과를 한두 번에 걸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잖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잖아요. 교사가 무슨 토르의 망치를 가진 토르입니까? 교수학습 목표와 평가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인재가 아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고등정신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장이라고 저는 봐요. 주장이라고. 뭐 취지는 알겠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참 괴롭습니다. 수행평가. 유사개념으로 이제 대안정평가라고 하는 게 있죠. 주를 이루었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표준화 검사를 이용한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피평가자의 수행, 산출물, 태도나 가치 등을 가능한 한 실제 상황과 관련지어서 평가한다. 아이고. 직접적인 평가다. 학습자의 능력, 기술, 행동을 관찰이나 면접에 의해 직접적인 측정치로 평가한다. 아이고.
참 실제적 평가, 평가 상황과 실제 상황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아이고야, 참. 포트폴리오 평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학생의 평가 자료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 참. 과정평가, 학습의 과정을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평가이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수행평가의 특징이 나옵니다. 평가의 이제 유형 측면에 있어가지고 학습자 개개인의 성취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준거지향평가,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죠. 수행평가에서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경쟁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내적 경쟁을 유발하고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아이, 어떤 게 안 그래요. 아이, 어떤 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건 개별 학습이에요. 물론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 대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적 경쟁을 유발하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걸 갖다가 외적 경쟁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줘야 되죠. 누가? 선생님이, 교사가. 야,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하고의 경쟁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침 6시가 됐든, 눈 비비고 일어나는 것부터가 자기 자신과의 내적 경쟁입니다. 아침밥 먹어라 마라 엄마하고 싸우는 게 그게 엄마하고의 경쟁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내적 경쟁이에요.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밥을 먹어주는 거, 그건 자기 자신과의 내적 경쟁이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고 권유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는 거, 그거 다른 애들하고 경쟁 아니에요. 내적 경쟁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경쟁. 선생님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아이들을 갖다가 존중할 줄 알고 내적 경쟁입니다. 수행평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사범대학교 다니면서 그 이전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내적 경쟁이라고.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포괄하는 평가이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평가의 기능과 범주를 크게 확장한 것이다. 수행평가는 기준의 도달 여부만을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을 벗어나서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전문가의 질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평가이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중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는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계만 하더라도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아이들에 있어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 활발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있어서의 어떤 인지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평가 내지는 심동적 평가에 비해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학교에 있어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교사한테 너무나 많은 짐만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수행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는 그거 참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평가들을, 수많은 평가들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정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글쎄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역량을 갖다가 개발하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안 줘요. 행정적인 업무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처리해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쪼아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현장과 괴리된 이상한 것들 갖다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싸그리 무너뜨리면서 이런 구호 내지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강요를 한다고요. 억지 춘향식으로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은 또 끌려가야 돼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내라고 그래요.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미치고 환장을 노려. 자, 평가의 내용 측면. 수행평가는 학습자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 변화, 발전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운동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 능력까지 포함하여 평가는 전적 평가이다. 고차적 사고 능력까지 포함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있어가지고 무슨 고차적 사고 능력이에요. 중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한테만 괜히 엉터리 같은 보고서, 거짓 보고서를 쓰게끔 만들도록 유도만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갖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보여주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여 결과와 과정 양쪽 모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아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평가 방식으로 교수 학습 과정의 개선을 지향하는 평가이다. 원래 이제 이런 어떤 취지가 다분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수행평가에 활용되는 자료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학습자가 제시하는 자료, 교수자가 만들어내는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시간은 없고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한다. 방법상 학습자가 평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열려만 있습니다. 열려만 있어요. 예. 개별평가뿐만 아니라 집단평가도 함께 중시한다. 제대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이 누가 도와줍니까? 이 수행평가를. 그렇죠?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들 사범대학교 다니면서 도대체 수행평가하고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전문적인 지금 교육을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에 따라가지고 다를 수는 있지만 편차가 또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의 판단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아우, 제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도 있고 하지만, 좀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장점과 단점. 장점,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심동적 특성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이다. 개방형 형태의 평가 방법으로 다양한 사고 능력을 함양시킨다. 수행평가는 과제 성격상 협동학습을 유도함으로 전인교육도 도모한다. 많이 해도 그렇죠.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협동학습의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앞서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지만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도 분석할 수 있다. 글쎄요.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한다. 학생들을 격려하여 학습 동기와 흥미를 제고할 수 있다.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지 않을 때 수행평가가 실시되므로 검사 불안, 평가 불안이 적은 편이다. 그런가요? 그런가? 단점.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은 물론 학습자들의 인지 구조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적용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통적인 평가 문항의 개발보다 수행평가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양한 차원에서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므로 채점의 기준, 즉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수행평가에서는 채점자 내에서 그리고 채점자 간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평가 도구 개발, 교수 학습 과정, 채점과 평가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자, 6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채점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고 나아가 교사를 불신하는 일까지 나타난다. 이거 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요.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주관성이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질적 평가다. 그렇죠? 뭐 절대 평가다. 온갖 좋은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발달주의적 평가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러한 평가, 주장하는 좋게만 보이는 그러한 평가들이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다가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교사가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전부 다 뭐냐면 적어도 내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전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리더십이. 응? 여기서 지도성이라고 그러지 참. 그런 지도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걸 갖다가 교사 개인한테 맡길 거냐 그겁니다. 예. 교사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부담은 전부 다 교사한테 지우면서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이런 논란과 왈가왈부를 갖다가 또 교사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행평가의 이제 방법입니다. 수행평가의 이제 개념적 범위, 선택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 유형이 해당이 된다. 어떠한 방법도 수행평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이 상호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들이 수행평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방법들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의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서술형 및 논술식 검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술형 검사, 주관식 검사, 학습자의 단순 암기 수준이 아닌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이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논술형 검사겠죠. 창의적이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게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일반적인 서술형 검사와 구별된다. 수행평가 방법으로 서술형 검사 또는 논술형 검사를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술시험이죠. 구술시험. 자신의 이제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래서 학생의 준비도,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토론. 구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선생님이 묻고 이제 답하고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토론은 이제 아이들끼리 또는 이제 선생님까지 이제 포함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 수행평가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 과정 수행을 여러 번 관찰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실습을 하겠죠.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과제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실험 실습을 하게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아까 이제 구술시험이랑 이제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면대면으로, 깊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다르고, 이제 구술시험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인지적 시험의 이제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이 되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구술시험이 주로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라면 면접은 주로 정의적인 영역이나 신체적 영역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제 구분된다.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내용이고. 관찰. 교사는 학생 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간 또는 소집단 간의 역동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 비디오 분석 등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거나 동료 평가,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평가하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각 효과의 여러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학습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해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법.
학생들에게 연구 과제나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한 다음에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결과물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결과물을 함께 평가하는 방법. 앞서 나왔던 연구 보고서하고는 좀 다르죠. 앞서 이제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쓰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프로젝트예요. 어떤 큰 덩어리의 일을 갖다가 거기 이제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방법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프로젝트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학술자의 학습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학습자의 수행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그 학생이 쓴 뭐 그림, 글, 만든 모형들, 찍어놓은 비디오, 사진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 일회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변화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한다. 평가에서 학생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며 협동 활동을 장려하며 다양한 상황과 연령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시, 글짓기, 독서 기록, 과제물, 과제 기록물, 연구 보고서, 실험 실습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학생이 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평가 자료로 생각하고 평가를 갖다가 이제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3절 수행평가의 개발 절차와 고려사항입니다. 개발 절차 보시면 그 248쪽부터 249쪽까지 평가 목적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을 결정을 하고, 평가 방법을 설계하고, 채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제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평가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수행평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내용과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용도를 밝히는 것이다.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할 사람, 수행평가 결과의 용도, 수행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을 이제 결정을 하겠죠. 수행평가의 일반적인 내용, 영역과 기능을 밝힌다. 수행 과제를 선정을 하고, 수행 준거를, 열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 방법을 갖다 이제 설계를 해요. 성취 행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집할 평가 자료의 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의 중요성, 수집된 자료의 대표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따라서 평가 자료의 수집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채점 계획을 갖다가 이제 수립을 하죠. 채점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채점 방법은 총괄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으로 구분이 되는데, 총괄적 채점은 평가 목적이 선발이나 배치, 순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분석적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및 집단의 진단이나 최소한의 숙련 정도를 파악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채점자를 이제 결정을 하고, 평가 결과의 기록 방법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점수로 할지, 체크리스트로 할지, 평균 척도로 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 비용 및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 채점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채점자에 따라 다른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점수 부여 기준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채점 기준은 교수 목표를 반영해야 하고 학생의 성취 수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은 평가 결과가 평가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평가 결과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내용 타당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내용,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발달론조 평가관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내용 타당성, 목표 타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습, 교육이 있어서의 목적과 부합하느냐. 그걸 갖다 이제 따져보는 게 바로 이제 내용 타당성인데, 바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타당성이 중요하게 되겠죠. 고려사항의 이제 세 번째가 타당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에요. 평가자의 관찰이나 판단에 대한 일관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채점자가 모든 대상에 점수를 부여할 때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의 문제인 채점자 내 신뢰성과 하나의 활동이나 작품에 대한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의 문제인 채점자 간 신뢰성이 있다. 뒤에서 이제 평가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의 채점자를 확보하거나 명확한 채점 기준이 있다거나 채점자 훈련이라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행평가에 있어서 뭐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타당성만 하더라도 이제 주관적 그 타당성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 면에 있어가지고 일정 정도 인정이 되지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이 신뢰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이 얼마만큼 믿어주느냐 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있어서 이제 신뢰성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문제점. 수행평가에 부여되는 과제의 양이 많고 수행평가의 시행 빈도가 과다하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걸핏하면 무슨 평가에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좀 떳떳하게. 아니, 나는 인지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에 있어가지고 인지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굳이 그렇게 안 붙여도 되는데 이제 다 레테르를 갖다가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말로 붙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행평가의 과제의 질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질 확보라고 하는 게 힘든데 이유는 교사들만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과제의 목적이 모호하거나 학생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과제가 부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갖다가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짜 1년에 한두 번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교사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다 부여해 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든가 차라리 아니면 돈을 많이 주든가 돈 많이 주면 외부에 위탁을 하면 되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 기존의 학교 시험, 수행평가 등 평가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지요. 아이고 말해 뭐가 하겠습니까. 수행평가 평정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이거예요.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불신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1인이 수업하고 있는 대상 학생 수가 많고 수행평가 채점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돼요. 초등학교 어떤데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수행평가 채점 결과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과 상부기관의 감사로 말미암아 수행평가가 경직되지. 이 보고서 써내라 하고 진짜 수행평가를 위한 수행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